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연세대학교 홍태인 교수고요. 한국지구과학연합회 그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원래 소속은 대한지질학회 소속이고요. 여기 한국지구과학연합회는 대한지질학회 포함해서 7개 학회가 지구과 관련된 학회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대한지질학회에서 지구과학연합회 회장 학회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지질학회에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중고등 학교를 포함해서 이제 중등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대학과 그다음에 연구 인력 양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뷰기도 하고 제가 대학에서 이제 대학원 등에서 이제 근무를 해보면서 실제로 이제 겪게 되는 어려움 같은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비교적 많게 보이지만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과학 과목이 어떻게 개편됐는지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와 내신 평가제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대입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마 핵심은 이 4번, 5번이 될 텐데 현재 대학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초과학 분야 대학 교육과 연구 인력 양성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설명하셨는데요. 2022년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하면은 과학 분야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개편이 됐습니다. 통합과학 1, 2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1학년 때 배우게 되고, 과학 탐구 실험 1, 2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 선택 과목으로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4개가 있는데 2, 3학년 과목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요 안에 물리 둘, 화학 둘, 생물 둘, 지구과학 둘 이렇게 해서 예전으로 따지자면 아마 지구과학 2, 물리 2, 화학 2 등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아마 더 분화시켜서 이렇게 나눠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융합 선택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과학 과목 간의 융합을 나타내는 과목들이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과목 수는 훨씬 더 많아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또 학생 선택도 많아진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미치는 효과가 실제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측면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 발표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또한 고교 학점제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대학에서도 똑같은 문제점입니다. 이 고교 학점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인 과목 선택에 어떤 선택권을 주고 진로 선택에 대한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고교 학점제를 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대학에서도 이런 자기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고 어느 파트에서 몇 학점을 들어야 되는지는 이미 해오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 학점제를 하면서 이제 수업을 듣는 수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들이 이제 줄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고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 수가 이제 줄게 되는 형편인데요. 이것이 공이 대학에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교육 과정을 보게 되면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학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대학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반영이 되는 일이 이제 중복적으로 계속 도돌이표처럼 일어나는데요. 최근에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전공 수업을 너무 많이 듣는다고 해서 전공 이수 학점 수가 이제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대학을 졸업하는데 학생들한테 필요한 이수 학점 수가 줄다 보니까 아까 이제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수업 시수가 단순화되면서 배우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 결과적으로 대학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대학에서는 전공 학점 수가 줄다 보니까 가르칠 수 없는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야 되냐면 자율학습을 통해서 채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자율학습을 통해서 채우라는 것이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이제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이제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평가 제도가 9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이건 학생들로 하여금 과도한 경쟁을 피하게 하려고 만든 아주 좋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은 학생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과학 과목 같은 경우를 보면요. 여기 이제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과목을 이제 통해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5등급 체계로 평가를 받게 되면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자기가 얼마나 과학을 잘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적절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 수능에서 결국은 2028년부터 보게 되는 과학 과목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과학 과목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거 다 없애고 통합과학 1, 2를 이제 수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과목에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과학 과목 똑같은 시험 문제를 보고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학생들이 과연 얼마만큼 아까 같이 지엽적인 문제를 시험 보게 된다면 얼마만큼 공정하게 자신의 과학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을지. 그럼 이제 대학에서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결국은 학생들이 들었던 과학 과목이 고등학교 때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 과학 과목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이 학생의 과학적인 소양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내신 등급도 5등급 체계로 바뀌게 되면 이 학생이 정말 과학을 잘했던 학생인지 못했던 학생인지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알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학생들이 뭉뚱그려서 대학에 오게 되고 취지는 아주 이제 좋은 상황인데 그런 학생들 잘 받아서 잘 가르치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이제 그래야 되는 책무가 있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의 이수학 점수가 줄게 되고 교육이 줄게 되니까 학생들을 잘 가르칠 방법이 원천적으로 많이 준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택 과목이 없는 수능이 28년부터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 그 과목을 보면 사회과 과학과를 보면은 사회 과목 9과목, 과학 과목 8과목에서 각각 2과목씩 택해서 수능을 보게 돼 있거든요. 27년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이공계 쪽에 있는 학생들은 과학 과목에서 2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쪽에 있는 그 인문 쪽에 있는 학생들은 요 9과목 중에서 선택해서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지금 현재 아까 어떤 분께서는 생물지구과학만 디립다 시험을 본다는 그런 악순환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이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현재 대학 교육에서 학생들이 이제 저희 과에도 넘어오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과학에 대한 어떤 특별한 애착이 있어서 넘어오는 학생들이라기보다는 점수에 맞춰서 넘어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현재 대학의 큰 딜레마인데요. 이 학생들은 대학에 넘어오게 되면은 또 다른 기회를 찾아서 계속 이동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과학 과목을 이렇게 애초에 적게 배우게 되면은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기회가 이제 적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수능에서 해당 과목을 배우지 않게 되면은 과학에 대한 애착을 느낄 기회가 더욱더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점수 따라서 공부하는 이런 현재의 풍토상에서 뭐 시험에도 안 나오는 과목들에 대한 애착을 가질 기회도 없게 되는 거죠. 그건 기적을 바라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대학 교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현행 상황에서는 전공별로 뽑기도 하지만 점점 전공 자율 선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전공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데 이 학생들은 일단 뽑아놓고 나서 학생들이 1학년, 2학년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전공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 학생들은 일단 입학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사회적인 인식하에서 좋은 과, 그다음에 나중에 사회적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전공으로 자기들이 선택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애초에 과학에 대한 애착이 없는 학생들이라면은 저런 과정에서 일반적인 사회적인 기준하에서 좋다고 하는 전공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애초에 고등학교 때부터 과학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으면 대학교 때는 그런 기회가
생길래야 생길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그 다음에 또 대학에서 현재 장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선택의 어떤 자율성뿐만 아니라 그런 이동할 수 있는 선택의 뭐 여러 기회를 열어놔라 하는 것이 이제 교육부의 요구사항인데요. 그래서 이중 전공이라든가 부전공, 전과 기회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부 이제 비인기과 이제 그게 이제 기초과학 과목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재직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의 경우에 특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3, 4학년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중 전공을 선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희도 놀랐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단일 전공하는 학생들이 한 절반 정도는 됐었는데 지금 한 7, 80% 이상의 학생들이 이중 전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고립되다 보니까 점점 사회적으로 듣는 소리가 많아지게 되고, 야 니네 그과 나와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라고 하는 얘기를 부모로부터도 듣고 친구들로부터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은 같은 기초과학 분야에 있는 학문 분야로 이중 전공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공대나 이런 쪽으로 이중 전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인 사회적인 풍토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많은 학생들이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애초부터 과학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학생들이 많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과학에 대해서 좋아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사라지다 보니까 이런 애착이 없는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일로 해서 다른 과로 옮겨가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특히 현재 이 고등학교 교육이 수능 연계로 뭐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과목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과학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각 그 대학에 있는 기초과학 학문 분야에서는 외부로 유출되는 학생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바운드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기초과학 분야 저학년 학생인 경우에는 수능을 재수를 하거나 반수생들이 이제 증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고학년 학생인 경우에는 미처 못 빠져나간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학 분야나 그다음에 응용 분야로 이중 전공을 하거나 부전공이 증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학문 분야의 이탈이 이제 가속화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제 공대 들어갔는데 혹은 뭐 다른 과 들어갔는데 나는 갑자기 이 지구 시스템 과학을 원래부터 하고 싶어가지고 난 이중 전공 꼭 여기 해야겠습니다. 지난 3년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나간 애들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저희 과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다른 기초과학 학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이제 그 대학원은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현재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이 대학원 학생 수의 지원자를 보게 되면은 이 자교 출신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률은 말할 것도 없이 적고요. 다른 타대학 학생들의 진학률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국인 대학원 학생 수가 이제 인원이 차지 못하게 되면서 외국인 학생들로 이제 채워야 되는 이제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과학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영일만 해서 석유도 나오고 한다는데, 예. 그다음에 부안에서 지진도 나고 하는데 도대체 인력은 어디서 돼야 되는지, 연구는 누가 해야 되는지 참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학문의 계층화가 돼가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기초과학 학문 분야에 종사하는 학생들은 공대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우러러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저 과로 이동을 해야지만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상황에 처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게 되거든요. 이 기초 학문 분야에 있는 학생들의 자부심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볼 때는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현재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열화가 점점 심각하게 돼가고 있다는 게 한 가지 문제점이고요. 우리는 신문과 방송에서 기초학문 분야가 아주 필요하다라는 것은 늘 보고 있지만은 그건 신문과 방송에서만 그렇고요. 실제로 사회 분위기는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사회 분위기는 다르다는 거죠. 그걸 할 것 같으면은 야 공대 가지, 이제 공대에서는 야 의대 갈 것이지 뭐 이렇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계층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게 학생들을 자꾸 조장하고 있는, 이동을 조장하고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첨단 학문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부에서 몇 대 핵심 분야라고 해서 연구비, 그다음에 대학원생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숫자를 이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반해서 기초학문 분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굉장히 그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굉장히 지원이 적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연세대학교는 QS 랭킹에서 이제 56위를 하면서 세계 랭킹 56위 엄청난 쾌거를 이뤘다고 이제 좋아하고 있는데요. 그런 랭킹을 좌우하는 것이 사실은 연세대학교 이과대학의 이 연구력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랭킹을 좌우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 기초학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분야, 이제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초학문 분야는 그런 랭킹에만 쓰는 아주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기초학문 분야의 학생들은 점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학문 분야에 종사하는 이제 교수님들이라든가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응용 분야를 위해서 서포트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대에서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이라든가 미적분학이라든가 뭐 여러 기초학문들, 뭐 일반물, 일반화 이런 거 하는데 이과대학이 필요할 뿐이지 이과대학의 이제 존재 가치가 점점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대학과 대학원 학생 수가 이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초과학 학문 분야 연구 인력 양성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 과에서도 교원을 뽑을 때 특정 전공에 대해서 학문 분야에 대해서는 TO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채용 공고를 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당 분야의 전공자 중에 뽑을 만한 후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 교원 채용 공고를 못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냐면은 범위를 넓혀가지고 지구 시스템 과학 분야 전 분야 뭐 이런 식으로 내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들어올 테니까 그 안에서 제일 적절한 분을 이제 모시는 식으로 궁여지책을 쓰고 있는 거죠. 연세대학교 대학 교원 뽑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고 PhD를 받는 학생 이제 박사님들이 적다 보니까 필요한 인력 충원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국책연구소라든가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는데 이제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국가 기초과학 연구 인력이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일들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사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떠오르지 않았는데요. 자, 허울 좋은 얘기긴 한데 기초과학과 응용학문 간의 계층화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기초과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어떤 공감대가 있긴 한데 학부모와 학생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고 있는 형편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궁여지책이라도 고등학교 과학교육에서 기초과학에 대한 체험 기회가 더 늘어나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와 같이 공통과학 1, 2만 가지고 수능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런 식으로 과목들이 있긴 해도 수능에 나오지 않는 과목을 일부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거나 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초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충분한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이 돼야 되는데, 물론 해당 과목들이 있긴 하지만 이 과목을 열심히 들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 기초과학 능력을 보이는 학생들한테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학생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현행 그 5등급 체계의 내신 평가 같은 것들은 그런 점에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드린 반복적인 얘기인데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저는 그 과목 편성표에서 조금 모순점을 좀 느꼈는데, 아까 그 진로 선택 과목을 보게 되면요, 진로 선택 과목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옛날에 지구과학 2, 물리 2, 화학 2, 생명과학 2에 해당되는 과목들을 쪼개가지고 8개 과목으로 만들었는데, 요거를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근데 진로 선택 과목, 진로 선택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전공이라는 얘기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런 것들은 공대 쪽에 어느 전공으로 가게 될지에 따라서는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전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구과학 쪽을 보게 되면은 지구 시스템 과학, 행성 우주 과학,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진로 선택이라는 말을 접하게 될 때는 내가 앞으로 무슨 직업을 선택할지 혹은 대학에서 무슨 전공을 선택할지에 따라서 요 과목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듣는 과목이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구 시스템 과학 과목을 들으면은 무슨 과에 가야 되나요? 갈 전공은 우리 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는 생각해 보기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역학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 그 다음에 뭐 항공우주공학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공대 과목들이 연결이 되거든요. 전자기 같은 경우는 전자공학이라든가 전기공학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요. 행성우주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구 시스템 과학을 진로 선택으로 쪼개놓은 저 두 과목인 경우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저 과목을 정말 들어야 될지 너무 고민하게 만들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로 선택이라는 저 단어가 주는 의미 자체가 너무 학생들로 하여금 미스리딩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구 과학을 조금 더 심화해서 듣고 싶은 학생들은 이 과목 들어라라는 의미의 제목을 써야지, 야 니네 앞으로 진로를 선택해서 듣고 싶으면 이 두 과목 들어봐 하면 들을 수 있는, 저 듣게 됐을 때 가게 되는 전공이 뻔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듣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애초에 과목을 편성한 의도하고 너무 다른 결과를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많은 지금 현재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8년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개선된 방안을 조금 도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